안녕하세요. 아, 예, 제 이름은 박혜인이고, 지금 기훈실 안에 있는 우리 성신영 교수님께서 소장으로 계시는 기훈실 윤리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섬기고 있고요. 정말, 철학, 윤리학, 그리고 역사학과 동양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이렇게 귀한 주제에 대해서 공헌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 관람을 무척 좋아해서, 한 1, 2주에 한 편은 꼭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음, 이렇게 보다가 아주 인상적인 영화를 한 편은 독립 영화고 한 편은 그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 최우 감독상을 탔는지 아무튼 박찬욱 감독이 탄 그 영화인데 보고서 아 우리나라 영화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구나. 제가 이제 좀 예전에는 이제 뭐 할리우드나 유럽 계통에 있는 작품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했는데 그 어떤 그 영화의 서사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의미하는 그런 주제들을 보고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나중에 이런 영화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목광수 교수님께서는 거의 2008년부터 그런 그 소원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는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그래도 그런 그 영화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음, 다행히 또 저희가 책을 쓰는 주제가 또 일상의 평화와 폭력을 다루는 문제인데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본 두 영화가 다 폭력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참 폭력과 평화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전 지구적으로 긴급한 문제여서 그런 거에 대한 책이랑 논문을 열심히 읽긴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첨예한 이론을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평화를 구현하려는 분들하고 좀 간극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영화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일상의 삶에 와닿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오늘 아주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도 오늘 깨달았는데, 이 서론에 보시면은 사실 소장님이신 성진영 교수님께서 각 그 챕터에 대한 그 요약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파트에 대한 요약은 11페이지 보시면은 다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나 지대한 이 지식과 정보를 평화에 대한 이론들을 다 이렇게 섬유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서론장에 가셔서 성진영 교수님이 이게 각 그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장들에 대해서 요약해 주신 거를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은 출발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제가 쓴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영화는 이제 벌새라는 영화인데 1994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차이를 억압하는 회계성이 여중생 주인공인 은희의 집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은희가 이제 소외와 주변화의 폭력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목광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가정이 우리가 그 피를 나눈 그 혈연들하고 그런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능적인 가정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은희한테는 이 기능적인 가정으로서의 그녀가 이제 윤리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조력자로서의 인물이 한문학원의 영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 선생님하고 은희가 주인공인데, 어, 이 영지 선생님이랑 은희 사이의 그 말 걸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인정과 존중,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윤리적 성찰을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사랑 계명 실천과 제일 가까운 예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화인 헤어질 결심에서는 그 대만 배우 탕웨이가 어 조선족 한족 중국인 여주인공 성설애로 나오는데 굉장히 그 남편한테 이제 신체적인 막 물리적인 폭력을 받고 좀 비극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화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 평론가, 영화 비평 교수님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이제 철애가 이제 마지막에 제일 비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자살이거든요. 근데 이 자살을 하는 게 남자 주인공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장혜준의 어떤 미결 사건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폭력과 평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성설애라는 인물이 물론 사랑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이런 조선족이나 한족 중국인을 향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차별이랑 소외의 폭력을, 그 구조적인 폭력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성설애가 이제 사실 자살 전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폭력의 정황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헤어질 결심은 로맨스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형사와 중국인 범죄자 이 사이 연인 간의 말거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설애와 혜준이 서로의 사람다움과 품위를 지켜주려고 이제 서로의 대화에서 노력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는 게 서로의 연인 관계에 의해서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론적으로 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적 폭력 개념을 얘기하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능성을 조건 지우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줄 당신의 존재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어 사실 윤리적 폭력, 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강요하려는 폭력 개념은 어 성신영 교수님 챕터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고요. 어 그래서 나한테 이질적인 이 사람, 성설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인이니까 한국 형사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이 붕괴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주디스 버틀러가 얘기하는 윤리적 폭력 개념에 따르면, 나라는 사람을 붕괴시키고 재구성할 수 있는 타자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비폭력적인 평화 윤리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대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영화 벌새에서 어, 자, 120, 죄송합니다. 어, 첫 번째 영화 벌새에서 처음에 이제 한문학원의 영지 선생님이 은희와 친구 이제 자기소개를 시키시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칠판에다가 상식만천하 지심능기인이라는 고사성어를 쓰세요. 그게 뜻이,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라는 뜻인데요. 어 이게 되게 제가 한자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대사가 굉장히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을 외적 가치로 판단하는 세태에 그 선생님이랑 학생 사이의 나이 차를 건너뛰어서 진정한 소통을 하고 관심과 애정 속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특별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자랄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팼잖아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요즘은 TV로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너무 괴롭게 굴어서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한 폭력의 되게 나쁜 형태의 폭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전이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음, 그 학교에서만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바깥에 가도 이렇게 이런 공간이 제외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고 그 다른 사람은 누구고 이제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 걸 이해하고 발견하려는 태도가 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식만천하 지식능기인이라는 이 말이 특히 우리 소셜 미디어 시대에 되게 강한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속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는 거는 어떤 그 페이스북 프로필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 뭐 가진 차,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직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지적 이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모르는 이 미지의 타인과 편하든 불편하든 일단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4 년이니까 영화 벌스에서 묘사하는 1994 년부터 30년 뒤가 됐는데 그 성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초갈등 사회로 치닫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교육 현장, 경제, 의료계를 포함해서 사회 생태계가 지금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 그 집단 사이에 상호 의존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영화 벌스에서 영지 선생님이 죽게 되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 재난들이 세월호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철 참사 같은 재난으로 반복이 되면서 공공 영역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관계가 깨진다는 거는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신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불사하기가 더 쉬워지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평화가 그 사회의 건강을 반영하는 모습을 이 두 영화를 통해서 나누고 싶었고 그다음에 꼭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두 번째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그 중국계 이주민 여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같은 민족인 우리 한국인 이웃한테도 진실된 관심을 줄 수 없을 때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랑 외국인이 어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별과 배제를 내면화한 그런 사람들이 희생자에서 가해자로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나라의 어떤 단일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국가적, 그런 문화적 정체성,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먼저, 타자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문화 풍습을 왜 수용을 못하냐, 못 받아들이냐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성서에도 나오지만 자기네가 그 땅을 밟았을 때 공간과 환대로 맞이가 되는지 아니면 무관심이나 배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성폭행이나 물리적 폭력의 위험까지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런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벌새와 헤어질 결심은 환대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사랑을 키우는 과정은 또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말 걸기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 아무도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소외시킬 때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는 어떤 이와 더 대화하고 싶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픈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 걸기를 잘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시적인 폭력적 정황을 극복하고 잘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넘겼나요? 괜찮 네. 그래서 이런 이방인 사역과 환대는 사실 그 성도의 예수님이랑 사도 바울께서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교회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 주고 성도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면서
폭력을 조장하기 때문에 요즘 사회로부터 윤리적인 지탄을 받는 게 아닌지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지, 우리가 누구하고는 대화가 즐거운데 어떤 사람이나 특정 집단하고는 말도 섞기 싫은데 그런 데서 우리 태도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는 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소통에서 그 말도 섞기 싫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라도 정말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그런 말 걸기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